같은 거 절대 할 생각 없나 손? 저요. 오케이. 잘해요. 이건 아무래도 조금 앞으로 통합과학에서 배우긴 해가지고 얘는 약간 물리를 들은 아이들은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를 듣지 않았거나 이제 통합과학 때 주무셨거나 뭐 수업을 안 들으셨으면 과학 시간에 헷갈리는데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럼 우리 속도와 속도를 이제 배울 건데 일단은 우리 별로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울 거 있다. 속력 어떻게 구하지? 시간의 거리. 분의 거리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거속시가 뭐야? 과속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는 걸 초등학교 때 배워. 이제 그 막 무슨 식세우고 비와 비율만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사실 뭐냐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변화가 생기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늘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의 변화량을 나타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나타내는 게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도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거리도 어떤 지점에서부터 어떤 지점까지 움직인 거 얼마나 되느냐인 거지.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치가 여기서 여기로 바뀐 거잖아요. A, B로 해야겠다. 위치가 A에서 B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면서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굳이 늘려서 쓰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어요. 왜요? 아니 그렇잖아. 이거 왜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기호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시간을 보통 타임에 t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시간의 변화량은 그러면 델타 t라고 쓸 수 있고요.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그리고 위치 변화량은 사실 뭐 상관이 딱히 없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x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위치를 표현을 할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x가 변화한다.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그냥 x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문제가 a라고 하면 a로 놓으시면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도 사실은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델타 하늘색 어디였어? 얘를 델타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비슷한 거? 네. 그 평균 변화율. 오 맞아 평균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평균 변화율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시간분의 거리이긴 한데요. 시간분의 거리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오, 또. 평균자가 들어가나요? 뭐가? 학교에 설명한다고? 물리 시간에? 네. 나랑 있다는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속력이고 이거는 속도야.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뭐지? 속력은 방향이 없다. 방향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속도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0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멈추면 0이고 움직이면 이제 숫자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속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속력 수치가 음소가 될 수는 없죠. 음소가 될 표현도 못하겠네. 음소가 될 수 없잖아. 그냥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해서 이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얘는 속력이 그 속력에 부호가 붙은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러스 20m/s랑 마이너스 20m/s가 있으면 둘 다 가능해요. 근데 플러스 20m/s가 양의 방향, 즉 동쪽으로 가는 거라고 치면 얘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는 거다. 그럼 이 친구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부호가 뒤집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서쪽으로 가는데 속력은 같은 거예요. 속력은 둘 다 20m/s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속력이 줄어들었구나가 아니라 얘네들의 속력은 똑같아. 속력은 똑같은데 이 부호가 결정하는 건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가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전지과 후진. 그런 느낌. 약간 중1 때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 할 때 지장 없었어. 자. 가속도는 그럼 뭐냐면 이제 속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A에서부터 여기까지 승호가 갈 거야. 승호가 이렇게 가는데 그럼 우리가 속도를 일단 여기로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거 플러스로 까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승호를 했어. 한 걸음 가네. 집이다. 얼마나 좋을까? 한 걸음 가면 그냥 집이야. 그러면 좋겠다. 자, 거기가 여기에서 만약에 움직인다고 치면 승우를 작게 그리면 되지. 뭐야, 승우야? 너무 작아. 아니, 왜? 와, 저 승우는 진짜 한 손으로 부러뜨릴 수 있어. 승우가 이만하면 나는 한 2 정도. 거인으로 만든. 쌤 마왕 아니에요? 마왕과 용신 아니에요? 마왕 승우다. 승우가 움직일 건데, 만약에 움직여.
바람이 만약에 야, 사람이 보통 얼마나 가지? 바람이요. 얼마 날까요? 1분 동안 얼마나 가지? 1분이요. 한 60인가? 1초에 얼마나 가지? 걸어보세요. 1m. 예. 한 1초 간것 같아요. 아, 1초로 하자. 무난하게 1m/s라고 하자. 자, 넌 더 가겠지 뭐. 내가 1초니까 내가 더 하겠지만 내 키만큼 가지 않는다. 내 1m/s라고 해야 진짜 그냥 막 진짜. 우리가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속도는 어떻게 표현해? 거리가 아니, 속력이 1m/s니까. 근데 얘가 아니라 스로가 이쪽으로 가잖아. 플러스 어, 1m/s.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만약에 승호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어. 1. 이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반대일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속력은 여전히 1이야. 그렇다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1m/s로 가는 거니까 얘 속도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속도는 뭐냐면 승호가 이거를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치? 얘 가속도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승호가 1m/s로 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시간을 잘못 갔다. 나 지각이잖아. 뛸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아니면은 어디 멈췄다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항상 이렇게 되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도도 변해요. 얘가 속도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속도도 변하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속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속도가 점점 커진다가 의미하는 거는 승우가 점점 빨리 움직이는 거야. 속도가 붙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승우가 반대 방향을 가거나 멈추는 게 아니야. 근데 승우가 뛰다가 힘들어가지고 점점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그때 가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다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도는 이제 속도에 대한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위치를 임의로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속도가 필요한데요. 이 속도는 결국은 뭐였냐면 평균 속도가 뭐였냐면 여기 필요해요. 평균 속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x 위치에 대해서 시간을 제가 t라고 했을 때 이거 둘로 만들어진 식을 평균 변화율을 구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는 사실은 이 시간에 대한 이 위치의 변화량을 평균 변화율로 만든 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면은 델타 t분의 여기가 원래 이거 한번 써줘야겠다. 여기 델타 x인데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델타 t분의 평균 변화율 공식 기억하고 있지? 괜찮니? 네? 평균 변화율 공식 기억하고 있지? A를 델타 X. 그치. 근데 얘는 t라서. 네. 마이너스. 예, 잘못 보신 거예요. 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속도의 개념은 그럼 뭐냐면 속도는 이거는 평균 속도잖아. 왜냐면 우리가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의 평균적으로 속도가 얼마였는지가 얘야. 그치? 근데 우리가 속도 자체는 뭐냐면 승호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만약에 10분이 걸린다고 치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승호가 그러면 뛴지 4분이 지났을 때는 딱 4분일 때는 속도가 얼마였는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거를 즉슨 그 오는 그 시간 중에서 딱 한순간에서의 속도를 물어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결국은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순간 변화율로 바뀐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이거 좀 편하게 써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표현을 하는 게 시간 t에 대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식은 보통 xt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t에 대해서 위치가 어땠는지를 표현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fx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근데 x랑 f가 각각 t랑 x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원래 위치의 변화 자체는 xt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는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거든요. 순간 변화율의 다른 이름은? 미분이더라. 전의 기록이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전의 기록이죠. 필요하죠. 그래서 속도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이니까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은 속도가 나오겠구나 가 되고요. 속도는 보통 저희가 비로 표현하는 거 알지? 물리하신 분들은 아시죠? 뭐 통합과학에서 했으니까 속도는 우리가 B인데 밑에 쓰여있어요. 왜 B인지 쓰여있더라고. 근데 제가 못 읽게 써서 그냥 패스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BT로 표현을 하고요. 이 친구는 뭐랑 똑같냐면 이 위치에 대한 식 X를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순간 변화율이면 T에 뭔가 숫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줄 거야? 2초일 때, 3초일 때 문제에서 줄 거라서 그거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가속도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승우가 뛰어와. 여기까지 4번까지 뛰어오고 있는데 근데 그 어느 순간의 가속도가 궁금해라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순간면허이거든요.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는 위치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승우가 빨랐다 느렸다가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가속도가 결정이 되죠. 왜냐면 가속도는 어떤 거였냐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보통 약자가 뭐지? A. A지. 그래서 우리 약자가 A라서 보통 AT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친구는 속도에 대해서 그 어떤 순간에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속도를 미분한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근데 원래 평균 변화를 할 때요. 응. 일단 x분의 하고 응. 위에 그러니까 h분의 L 할 때 저기 똑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저 X는 뭐지? 위에 fx 안에 이거 뭐지? 아, 여기서 이따 보여줄게. 나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말 한마디 더 듣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랑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어떤 위치가 있었어. 그럼 우리가 위치를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 이 위치가 xt입니다. 약속 써드릴게요.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 친구가 속도가 되거든요. 속도의 약자는 저희가 bt라서 앞으로 제가 근데 여기 속도가 또 문제 풀 때 이거 오늘 5개 풀 거거든? 이제 5개를 풀 거거든? 근데 풀 때 내가 계속 x랑 b랑 a랑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약자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와요. 그죠?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AT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이제 맥스 2번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무조건 하는 친구들만 들어.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미분을 2번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계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미분 2번 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기호를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가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결국은 뭐냐면 위치인 xt를 미분한 x't와 같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럼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b't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속도를 미분한 거는 얘를 미분한 거잖아. 한 번 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위치를 2번 미분한 거구나. 가 돼서 얘는 또 뭐랑 똑같냐면 x2't랑 같습니다. 2'이 미분 2번 하는 뜻이에요. 3번도 있나요? 뭐 없어. 근데 2번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그냥 같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나중 가면은 이런 문제는 없을까? 원래 내가 이제 우리가 풀 때 위치를 알려준 다음에 속도는 얼마야? 그래?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라고 하면 답할 수 있지. 왜냐면 미분을 그냥 2번만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속도를 알려준 다음에 위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적분이에요.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적분이라는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적분이랑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적분의 활용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적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거 나 책이 없구나. 책 뒤로 넘겨보면 손이 보는 거지만 책 맨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속도와 거리가 있어. 그래서 그게 여기서 적분으로 이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거 물론 나중에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기말고사에서 하고도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아이들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적분까지는 가져가야 되니까 요거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을 해놓으시고 적어도 나중에 유형 까먹더라도 요건 까먹지 마세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라는 거를 이거를 그냥 일단 예제로 보는 게 좀 더 빠를 거라서 이 밑에 있는 걸로 바로 보여줄게요. 사실 평균 속도는 안 써요. 네, 개념 설명을 위한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를 나타내면 이 순간에서 이 순간까지 가는 데에 평균적으로 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속도랑 가속도가 뭔지가 중요해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에서 개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으시면 오늘 문제 푸는 거에서 이거 익히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y는 하고서 x에 관한식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이 친구는 x는 t에 관한 식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위치가 이 t에 대해서 이 식을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얘가 t가 1일 때 속도랑 가속도가 궁금하다 그랬거든? 근데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내가? 얘를 미분하면 돼.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가 궁금하냐면 t가 1일 때가 궁금하니까 이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가속도가 나와요. 그럼 가속도는 여기 1 나오면 얼마 나와? 6. 가속도가 6인 거야. 속도가 6인 거니까 얘는 양의 방향으로 6의 속력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가속도를 구할 건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6t 플러스 4.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궁금한데 t가 1일 때가 궁금하니까
이 t를 직접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자, 이거 읽어주실 분. 벨로시티, 이거 읽어주실 분. 엑셀러레이션. 좋아요. 아무튼 이거는 B도 뒤에서 할 거여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연습을 바로 해볼게요. 자, 개념 체크. 아니요. 잘하죠. 네, 수익선 얘를 움직이는 저 P가 위치를 얘를 따르는 또 3차함수네. 근데 보통 3차함수를 제일 많이 주긴 해요. 근데 두 개를 줄 때는 2차함수 줄 때가 많지. 좀 쉬운 거는. 나중에 3차함수 주기도 나오긴 하지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운동 방향을 바꾸는입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힌트는 어떻게 쓰냐?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말고. 속도의 그 부호가 바뀐다? 오, 맞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 네. 오, 좀 하지 마봐. 멋있으려는데 왜 자꾸 깨는 거야?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그 순간 있지. 여기까지 여기 짠. 그럼 운동 방향이 바꾸는 순간은 뭐냐면 생각보자.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거든. 그럼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면 그 조건을 어떻게 쓰지? 부호가 증가표를 한번 생각해봐봐. 증가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할 때 네. 얘네 둘 사이에 뭘 구했지? 증가표에서 멈추는데. 미분하는 게 0 되는 애를 찾았지. 네. 그치?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얘가 부호가 바뀌려면 어쩔 수 없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중에 한 순간은 0 되는 순간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은 뭐냐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걔가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 바꿨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향 바꾼 거야. 얘가 처음에 자동차가 만약 있다고 치면은 자동차예요. 이게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다가 여기 가는 순간 멈춰서 휙 하고 돈 거야. 이쪽으로 가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가는 거지 이렇게. 오. 한순간에 다시 다른. 완전히 알아버렸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를 이제 떠올렸을 때 제일 처음 생각하게 돼 너무 좋았어.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속도가 부호가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러면 그 순간은 언제냐면 그 속도가 0 되는 거니까 이 위치를 일단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BT를 구해야 되겠네. BT 어떻게 돼?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속도가 0 되는 순간이 지금 궁금한 거니까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0이 되게 만들면 3으로 묶어주시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t가 3, t분 1. 그럼 t는 당연히 누구야? 3이겠죠? 마이너스 1일 수 없으니까. 그럼 얘가 원하는 거는 t가 3일 때인데 그때의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at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at를 구하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6t. 그치? 근데 여기서 얘는 t가 3일 때의 각도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a3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3 집어넣으면 1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것도 이것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얘가 점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어. 그럼 이거는 뭘 쓰는 걸까? 잠깐만요. 응. 그 점에 동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네? 뭐라고? 세 번째 말하는 거긴 한데요. 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떤 걸 쓰라는 걸까? 뭘 쓰라는 걸까? 쯧쯧쯧? 생각 전략을 잠깐만요. 저 속도 오!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0보다 작다? 다시 뭐라고? 그 속도의 부호를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그걸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서 그거야. 아주 정확해. 해야 되는 거는 나 진짜 내가 반대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반대 방향이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세 개 중에서 방향의 개념이 들어간 건 누구야? 속도지. 방향 개념 들어간 거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잠깐만 세 개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방향이 들어가는 건 속도잖아 라고 생각이 1차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반대 방향이라면 두 개가 속도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럼 그 순간 얘네 부호가 다른 애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 부호가 다르다를 부호가 다르구나 해서 멈추면 하수다. 뭐라고 했냐면 곱해서 음수분할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속도는 미분한 거니까 결국은 얘는 F'T하고 G'T를 곱했을 때
밑에를 보면 또 그러면 올리는데 여기서 40m/s의 속도로 이게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문제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저는 포물선으로 그릴게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래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공을 쏘아 올렸다가 얘가 떨어지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제가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고 포물선으로 그릴게요. 자, 내가 공을 던졌어. 와. 던졌어요 이렇게. 와, 야 이거 야구 선수여도 될 듯. 여기서 앞으로 빠르게 던져요. 아, 빨리 높이 하고서 열심히 뛰지 마. 아, 잡히겠다. 아웃! 바로 아웃! 그걸 놀린다고겠지? 자, 그럼 T축을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건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럼 그 높이가 이 2차 함수를 따른다는데 제가 2차 함수가 저거 위로 블록이잖아. 저걸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얘를 만약에 수직으로 쏘아올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던진 거면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마치 얘가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모양이죠. 진짜예요? 안 돼. 왜 무서운데? 왜 무서워? 빨리 말해. 오늘 이거 뭐야? 아니 뭔가 수학이랑 억지로 연관시키는 것 같아. 진짜라고! 안 믿어줘? 진짜라니까? 아니, 진짜 왜 이거 없네? 그래서, 그럼 물질의 최고 높이가 되는 걸 구하라 했는데, 이거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봐봐. 그럼 내가 그래서 공을 던졌어. 공을 던지게 되면 최고 높이에서는 여기 아니야? 그지? 네. 내가 그려놨거든요, 최고 높이가. 근데 그럼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이 속도가 붙을 거 아니야. 내가 던지는 그 순간 속도가 붙는데 중력 때문에 점점 멈추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얘가 잠깐 멈췄다가 떨어지는 거거든? 그지? 네. 근데 얘가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이 최고 높이야. 속도가 0일 때. 그렇지. 그래서 얘 속도가 0이대요. 이거 물리 했던 거네요. 그래.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물리하는 애들은 그치 하고 당연히 듣는데 물리를 안 했거나 통합공학 시간에 잔 친구들은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최고 높이를 구하려면 이 공이 처음에 속도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얘가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0이 되는 거를 찾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최고 높이가 되는 순간. 자, 그럼 1번에서 속도가 0인 거를 구해주려면 미분해야 되겠네. 그럼 dt를 먼저 구해주게 되면 40 10t. 근데 이게 속도일 때 얘가 0 되는 t는 얼마야? 4지. 그럼 얘는 t가 4일 테니까 그럼 이거는 런쥔이가 공을 던지고 나서 4초 뒤에 최고 높이에 있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원하는 거는 이 시간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때의 높이가 얼만데? 라고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높이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이 높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4를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라서 160 마이너스 80이니까 최고 높이가 80m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80m. 뭘 받았어? 근데 승우한테 소리치실 때 약간 그거 같았어요. 뭐? 그게 뭐지? 약간 명절에 놀러온 사촌 동생 같은. 왜 그래? 나 어른이야, 어른. 입맛은 어린이지만 어른이란다. 키도 어린이지만 어른이란다. 말하지 마.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건 언제냐면 얘가 공이 이렇게 뿅 하다가 여기서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뭘 쓰는 걸까? 높이가요. 그렇지. 위치가 0인 거야.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서는 높이가 0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위치라고 배웠으니까 얘는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40t-5t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이 필요하구나가 되는 것이고 이거 0 되려면 t가 얼마게? 얼마죠? 8. 역질문 하시는 거예요? 와. 언제? 8초랑 8초 해가지고 처음이랑 마지막. 그래서 얘가 0이랑 8이어서 내가 처음에 던지기 전에 0일 때가 지면이라고 그냥 치는 거야. 여기 지면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휙 하고 던지게 되면은 얘가 8초가 되는 순간 통 하고 떨어지는 거죠. 저걸 따른다면.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8이에요. 왜냐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 출발하기 전에 원하는 게 아니니까. 떨어지는 걸 원하니까 얘가 원하는 건 8초였을 때고 그때 속도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B 8을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구해놨거든요. 아까. 저기다가 8 대입하게 되면 40-80이라서 마이너스 40이에요. 왜냐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음수일 수밖에 없어. 떨어지고 있는데 양수가 나왔다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40 미터/세컨드. 문제에 미터/세컨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이해 안 된 거? 오늘 거 좀 재밌는데. 재밌다고요? 재밌다. 누가 자꾸 뭐
먹니 너? 응? 무슨 소리가 아니야 자꾸? 수직의 그래프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얘가 수직선 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되는데 수직선 그려드릴게요. 얘가 출발 지점이에요. 여기서. 자,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 얘가 위치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멈췄게? 네? 어디요? C에서. B에서 멈췄지? 네? B에서 멈춰요? 왜냐면 음의 방향으로 쭉 가는데 음의 아, 방향으로 위에서 쭉 가는데 B에서 멈춰서 다시 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0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턴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 바꿔가지고 다시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여기 도착하는 순간이 언제야? C. C야. 그러다가 얘가 또 가. 언제 멈춰? D. D에서 멈춰. 그러다가 얘가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려간다고 의미하는 거는 0으로 돌아가는 거야. 언제? C. 2. 아, 2, 이거 2야. 아, 2. 이거 1일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근데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다시 0에서 음의 방향이 아니라 양의 방향으로 다시 간 거예요. 쭉 계속 이렇게. 해석이 시간됐지? 자,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럼 기억에서 A일 때랑 C일 때는 운동 방향의 반대다라고 했어. 근데 A일 때가 언제냐면 여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C일 때는 여기예요. 운동 방향이 어땠을까? 이 A일 때는 어때? 어디로 가고 있어? 음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 음의 방향이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음의 방향이야.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입니다. 도함수. 그래서 미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은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구나. 즉 음의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친구는 음의 방향, 그 다음에 얘는 양의 방향. 이 친구는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이 친구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맞는 말이겠다. 자, 그럼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쟤는 어때? B가 어디지? 아, 맞아요. 그치? 왜냐면 여기서 처음에 내려간다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돌렸어. 0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D에서의 속도는 0이다. 맞죠. 그치? 여기도 지금 얘가 증가해서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음의 방향으로 갈 준비 중이야. 여기서.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0과 F 사이에서 원점을 한 번만 지나요. 아까 2번 이상 지나지 않았나? 언제였지? 많이 B 지났어요. 아니야. 이 C랑 C랑 E랑 두 번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두 번만 지난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두 번만 지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건 밑에 있는 거를 바로 한번 해보자. 이거 말.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우리가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까 개념 원리 RPM이었는데 개념 원리로 볼게요. 아까 속도 그래프 그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속도 그래프야. 지금 문제를 잘 보면 얘는 속도 BT의 그래프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제 XT의 그래프였는데 이번엔 BT의 그래프예요. 자, 속도의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자. 자, 그러면 얘는 속도가 좀 성의가 없어 보이네요. 3, 5밖에 없네.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여기서 비교해보자. 네. 얘가 0이에요. 자, 여기서 출발할 거야. 어디로 출발해? 오른쪽. 왜냐면 속도가 지금 양의 방향으로 올라갔죠. 그렇다는 것은 속도가 양수라는 건 양의 방향으로 간 거라서 일로 간 거야. 어떻게 점점? 점점 빨라져요. 점점 느려져요. 갔다가. 이거 빨라진 게 맞아. 빨라졌다. 이거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 네. 이거 속도 그래프니까 속도가 내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점점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다를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여기서 뭘 한 거지? 감소. 속도가 감소하는 건 방향이 바뀐 걸까? 안 바뀐 거야. 감소만 하니까. 네. 그래서 얘가 처음에 아직은 속도가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졌다가 저 꼭대기가 되는 순간 느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하고 멈춘 거야. 그리고 언제? 3에서 멈춘 거야. 그래서 3에 멈췄다가 얘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 말을 즉슨 얘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절대값은 커지는 거지. 숫자 자체는. 그래서 얘는 음의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붕 빨라졌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또 멈췄다. 멈추지 않았어. 다시 느려졌다. 느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빨라졌다가 느려진 거야. 여기서. 그래서 얘가 5초일 때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속도가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간 건데 그냥 쭉 올라가니까 간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겁나 빨리 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했으니까 보자. 자, 얘가 3일 때 3초에서 운동 방향 바꿨어? 여기? 네. 그치?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럴까? 이거 주엘리 배우신 분들 좀 알게 돼? 주행 중인데 가속도가 0이 되는 아 아닌가? 저 지금 마이너스 생각 안 해봤어요. 있을 테니까. 아니 왜냐면 응. 방향을 바꾸고 지금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이면 0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해 바보들 분리하는 녀석들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모르는 사람을 비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학 이과 모르는 사람을 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속도는 아까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속도를 미분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5일 때 가속도가 궁금하다는 거는 속도에 대해서 가속도가 궁금하면 속도를 미분. 근데 속도를 미분 계수는 의미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오호. 네. 이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이 친구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오, 저 영이니? 친구는 접선을 2개 가지네요. 근데 무슨 본인 에이팅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안 그랬어도 되는데. 몰라, 자, 여기서. 이거는 그럼 틀렸지? 네,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얘는 옳은 것이 기억이랑 니은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요. 저기서는 또 접선의 기울기가 저 양수니까. 미분 개수 그거니까 A이겠네요. 뭐라는 거야? 다시 설명해. 다시.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서 설명해. 저기서는 이제 속도가 어. 속도 그래프잖아요. 아, 이거 속도 그래프지? 그럼 미분한 거의 값이 기울기가? 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저 점에서 그쵸. 그 얘기야. 저 양수니까 틀린 거야. 가속도는 0이 아니라 0보다 크다. 그렇지. 아하.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뭐 할래?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아닐 거예요. 아, 이거 위치 그래프네. 위에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하자. 자, 이거 해보세요. 이거 뭐야? 지워주세요. 독전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키가 1.6m이라는 셈이 있었어. 근데 얘가 1.6으로 진 이유가 이거 1.6의 배수로 만들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자, 근데 얘가 높이가 4.8m의 가로등이 있었는데, 여기 바로 밑에 있다가 출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는 뭘 하실 거냐면, 얘를 반으로 걸립니다. 오. 한글 아니, 그렇게 말을 달라. 1.6이거든요, 여기가. 그지? 이거 분명 중학생 애들한테 했으면 쌤 잔인하다고 또 나한테 꽂혔을 텐데.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근데, 봐봐. 두 번째 줄 보면은 얘가 이 친구가 매초 0.8m씩 움직이는데 지금 t를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속도는 보통 변수가 t거든요. 시간.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매초 0.8m씩 움직였다고 하면 얘는 1초에 0.8m를 움직인 거니까 t초가 지나게 되면 얼마를 움직여? 0.8. 그렇지. 그럼 얘가 움직인 게 가로등 밑에 있다가 여기까지 간 거니까 여기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0.8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자, 닮음이 들어갑니다. 왜 닮음이 들어가냐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과 닮음이거든요. 근데 닮음인데 1.6이랑 4.8은 몇 대 몇이야? 3. 1대 3. 1대 3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얘가 1대 3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1대 3인 게 아니라 여기랑 엄청 크게 잡았을 때가 1대 3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랑 여기 몇 대 몇이야? 1대2. 1대 2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0.4. 여기를 내가 0.4t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체가 1.2t의 길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1번에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처음에 어디 있었게? 얘가 여기 있을 때 그림자의 끝은 여기 있었어. 네. 여기 있었지. 근데 여기 있다가 얘가 여기까지 가니까 어디로 갔어? 끝으로. 얘가 봐봐. 그림자 끝이 여기에 있었어. 근데 얘가 t초가 지난 이후에는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럼 그 말은 뜻은 그림자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끝 그림자의 끝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그 말은 뜻은 얘는 1.2t만큼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인 거야? 속도는 이가 지금 위치잖아요. 그림자 끝의 위치가 1.2t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xt라고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속도가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미분. 하니까 얼마야? 1.2. 속도가 1.2인 거야. 오. 화내는 거니 혹시? 화내지 마. 그래서 얘는 1.2m/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데 그림자 길이는 어땠을까? 자꾸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변하게 했을 텐데 그림자 길이는 처음에 0이었어. 네. 그래서 0이었는데 걔가 점점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서 늘어나다가 0.4t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림자 길이는요 t초가
지났더니 0.4t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xt가 그냥 0.4t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뭐 해? 미분해. 끝이야. 이거 2번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중학교 거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밑에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미 본인 쓰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이라 그랬어. 그럴 때는 건널비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 근데 문제를 보자. 얘가 반지름의 길이를 매초 2mm씩 늘어나게끔 공기를 넣겠대. 이걸 대체 어떻게 조절하냐고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조절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반지름이 2였어. 그럼 건널비를 하려면 우리가 S로 할까? S로 하자. ST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넓이를 구할 때 4파이 R 세제곱이니까 4파이 R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R제곱. 2cm. 세제곱이랬어? R제곱. 4파이 R제곱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반지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지름이 원래 2였는데 얼마큼 늘린다고 그랬지? 매초 2mm. 2mm. 매초 2mm씩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2mm는 플러스 0.2. 0.2 맞아. 얘가 지금 센티미터니까 이거를 0.2cm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걸 20으로 하고 저걸 2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래도 다 값이 똑같이 아니 나와요? 얘는 됐어. 그래도 값이 똑같이 나와요? 안 해봤지만 그렇겠죠? 단위가 달라요 대신에. 왜냐면 이거 구하면은 이건데 원래 단위가 바뀌어요. 아, 저 센티미터가 밀리미터로 바뀌나요? 네. 제곱밀리미터는 쓴 적이 없는데 뭐. 그러면 48파이가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도 되겠죠 뭐. 아니요 480이요. 480. 왜냐면은 단위가 바뀌어 제곱이야. 10배인데 넓이니까 제곱이 돼서 100배가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거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 4파이 반지름의 제곱이 됐어. 이게 ST야. 근데 봐봐 건널비의 변화율이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뭘 했겠어? 미분. 응, 미분을 했겠지. 와. 그래가지고 잘 가. 우리가 여기서 반지름이 근데 중요한 것도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되었을 때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2cm인데 얘가 2mm씩 늘리면 3cm가 되는 거는 몇 초가 걸려? 5초가 걸리지.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t가 5일 때였단 말이야.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S 프라임 t는 이거 그대로 주시고요. 숫자잖아요. 이거만 미분하면 되잖아. 이 친구 미분할 거예요. 4파이가 숫자라고. 상수한 거 빼놓고 미분해도 되잖아. 네. 응. 네. 이해한 거지? 아니 저는 뭐 생각했냐면요. 응. 저 그 지수 내리고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할 거야 이제.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내리고 아. 가로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안에 있는 거 미분. 이거 속미분. 0.2. 그렇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어차피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t가 5는 거거든? 그래서 5를 그냥 바로 넣으셔도 돼요. 그럼 넣게 되면은 얘를 둘이 곱하면 8파이 3이잖아요 넣으면. 곱하기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얘가 1이어서 3 곱하기 0.2예요. 그래서 얘가 48에 0.1 곱하니까 4.88 이렇게. 그럼 부피는 한번 해보자. 그럼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라고 그랬거든?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얘거든요? 얘가 들어가요. 곱하기 2 플러스 0.2t의 세제곱.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하자. 그럼 미분을 마찬가지로 3분의 4파이는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을 해. 미분하니까 어때? 3. 곱하기 2 플러스 0.2t의 제곱 곱하기 0.2. 그치?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건 5 집어넣은 거지. 그럼 또 5를 집어넣어. 3이 사라져요. 5를 집어넣는데 3 제거해주시면 4파이 곱하기 5 넣으면 이거 3이니까 9 곱하기 0.2 그럼 72인데 0.1 곱하니까 7.2파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정상 한번 넣는 거. 나 개념표는 그러면 10번까지는 다 해와야 되고 연습 문제 있는 거. 이거 뭐 이상한 게 있는데. 123쪽으로 와주세요. 네? 123쪽으로 와주세요. A3 쪽으로 갈 수 없어요. 헬리왕. 못 오는구나. 할 수 없어요. 멀리 안 나간다. 마우스가 여기다.
써야겠다. 대장관. 1번이지? 저 2번이면 3번이 작까지 갔다 와야 돼. 쌤 그러면 연습 문제가 2개예요? 네, 개념편만 숙제거든요. 연습 문제 푸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거든. 개념편만 주겠다고. 자기 하는 거는 아 왜 진짜 오늘 너무 이렇게 좋아요. 어떡하냐. 안 울어보는 라센이 어울 리가 없어. 따뜻해. 근데 지금 알려면 라센이 거기 무슨 3시간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누가? 지우가요. 근데 이번 거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지우가 딱히 막 잘 따라오는데? 아니 저번에 그 방정식 정식. 쌤 쟤는 좀 오래 걸리긴 했어. 그거 어렵죠. 꽤 어렵죠. 뭐가요? 그 쌤이요. 그래서 쌤이 어디 부분이 지울 때. 극한이에요? 아니, 적소대 방정식. 도함수의 활용 파트. 프리뷰 부분. 왜 정색해? 너 왜 나보고 정색해? 진짜. 짜식아 왜 정색해? 네.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조용히. 그 네가 숙제를 내가 안 올렸어. 내가 안 올린 거야. 그래서 그 검사 안 해고 미는 거예요. 어제 건이도 검사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똑같이 할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방정식 복습이 같이 되는 거라서 같이 할게요. 자, 우리가 원래 얘가 능형이었거든. 얘가 원래 능형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친구를 방법이 물론 2개가 있긴 하거든요. 저번에 저것도 방정식이 방법이 2개였는데 A를 그냥 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A가 있는지를 하거나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끔 A가 있는 걸로 하면 뭡니까? 넘겨요. 넘겨요. 네, 넘기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넘기게 되면 여기서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2 마이너스 A보다 크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A가 마이너스면 진짜 불편하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플러스 A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부호 바꿨으니까 분호 바뀌고 A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를 fx로 잡을 거예요. 자, fx를 얘로 잡으면 우리가 이 친구의 그래프를 파악하기 위해서 f'x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x 세제곱에 24x 제곱. 자, 이거 0 되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거 뭘로 묶어? 마이너스 12x 제곱. 그치, 이걸로 묶어주면 x-2가 묶여요. 그럼 얘가 0이랑 2일 때에 대해서 증가표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0이랑 2일 때는 미분한 건 0이야. 그럼 우리가 0보다 작은 걸 넣을 건데 이 친구는 무조건 부호가 어떻지? 마이너스. 무조건 음수야. 0이 안 들어갈 거니까. 그지? 이건 무조건 음수인데 그럼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 플러스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야. 그럼 3 같은 게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야. 끝난 데 가서 그런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는 증가했다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네. 아니 분명 어. x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신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러면. 자, 그럼 내가 0을 원래 거에 집어넣어요. 근데 원래 거가 얘거든요? 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0.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을 숫자넣으니까요 16입니다. 아닌가? 아닌데? 네. 16입니다. 죄송해요. 아닌 줄 알았어요. 16이네. 맞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거든요. 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산다. 오. 근데 얘가 지금 A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A를 또 상수함수의 개념으로 보면 얘는 Y는 A였던 거야. 근데 얘보다 작으려면 Y는 A라는 애가 얘보다 붕 떠있는 모습이어야 되죠. Y는 A가. 그래야 얘가 작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거 지금 Y 값이 16이거든. 얘가 16이거든요. 그럼 얘는 16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가 중요한데 얘가 A가 혼자 있게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가 얘처럼 그냥 이거는 A가 인데스를 풀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바뀌잖아. 그거 혼란이 와. 잠깐 마이너스 A인데 뭐지? 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방지해서 A를 혼자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A인치를 풀면은 불편해요. 마지막에 불편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연습 문제. 그만. 하루에 하나씩 해. 목요일에 하나, 목요일에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감 증인데 여기서 0을 원래 거에다가 대입을 해볼 거거든요. 0을 집어넣으면 A예요. 그 다음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A 막 8이에요. 아니요? 16 마이너스 14. 아 그니까 마팔이잖아. 네. 아 뭐야? 아니 뭐야? 내가 아니야. 아 깜짝 놀랐잖아. A가 8이에요. 아니 아 맞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얘가 0보다 큰 것만 보거든요. 근데 0보다 큰 것만 보니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데 심지어 얘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0보다 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같아요. 근데 얘가 0일 때는 딱 A고요. 그지? 그 얘가 A 막 8이 여기 있어. 여기가 A 막 8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아래로 올라오고 요런 그래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A 막 8이 어때야 돼? 근데 저거 F 프라임 X 그래프예요? 뭘? 아니 이거 원래 그랬던데? 이거. 아 원래 여기 있는데 안돼. 얘보다 큰 거 보다니까? 아. 양수만 봐서 여기서 잘린 거야. 원래 여기 더 있어 이렇게. 더 있는데 이렇게. 더 있는데 얘가 얘보다 큰 거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얘보다 큰 것만 그린 거야. 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려면 A 막 8이 어때야 돼? 이거가 크면은 A 마팔이 0보다 커야 돼. 이상. 같으면 안 돼? 이상. 같으면 안 되지. 안 돼요? 안 되지. 커야 돼. 커야 얘가 여기다 붕 떠 있어야 돼가지고 0보다 커야 돼요. 이걸 소가 자 그럼 우리는 A가 8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는 X가 3보다 클 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A 넘겨도 되고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넘기면 괜히 마이너스 A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fx라고 놓고 F'X로 보여주면 되겠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 그 여기 미분하면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안녕하세요. 그럼 1이랑 3일 때인데 그럼 1이랑 3일 때에서 증가표를 원래 만드는데 얘가 3보다 클 때만 보니까 여기만 보거든요 사실은. 그럼 여기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래프인지 보면은 여기 있을 때 3일 때 0이거든. 그럼 여기 3보다 큰 게 들어가면은 부호가 어때? 1 뿔. 4 같은 거는 뿔뿔뿔이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지금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3보다 큰 거를 보는데 여기 3을 원래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최악. 27, 54에서 A네요 그냥. A밖에 안 남는데?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네, A가 남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3,A를 기준으로 큰 거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원래는 여기가 맞분이었을 거거든?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됐었을 거야. 다 없어져 버려. 이런 그래프가 됐었을 건데 근데 얘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A가 0보다 0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왜 얘는 이상이어도 돼? 쟤는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빨리. 잠깐만요. A가 저 0일 때를 포함하지 않았어. 여기 구멍 뚫려 있어. 그니까. 얘가 0에 딱 닿아도 괜찮아요. 얘는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구멍이 안 뚫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닫히면 안 돼요. 근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다 없습니다.